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경제와 고용시장을 떠받쳐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특급 호텔 등을 갖춘 대형 복합 리조트가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 인근에 들어섭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장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주식 보유 비중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끝에 이틀 연속 강보합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5%, 3.11포인트 오른 2056.12로 거래를 마치면서 4거래 일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2050선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도폭을 줄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2,10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338억 원, 기관이 64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의약품,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올랐고 전기전자, 통신업, 금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SK하이닉스가 전날에 이어 4% 이상 올랐고 전기전자업 4% 이상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를 그 하이닉스가 4% 이상 내리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0.61% 내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8% 오른 531.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의 3D 프린터 테마 열풍이 꽤나 뜨겁습니다.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테마주도 아닌데도 여기 함께 엮여서 곤욕 아닌 공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서 화학 소재 기업인 세우글로벌은 3D 프린트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우글로벌은 회사 측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의 수혜주라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세우글로벌이 삽입사의 한국 총판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삽입사가 세계 최대 3D 프린트 제조업체인 스트라시스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삽입사가 3D 프린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현재로서는 전혀 사업 진출 계획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우글로벌은 3D 프린터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루머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기장비 업체인 서울전자통신과 터치패널 업체인 미래나노텍도 3D 프린터 수혜주로 거론됐지만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신 자회사 티모스가 3D 프린터 제조사인 스트라시스의 한국 협력 업체라는 것인데요. 미래나노텍 역시 이 티모스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전자통신과 미래나노텍의 티모스는 회사명이 같을 뿐 전혀 다른 회사로 알려졌는데요. 미래나노텍 관계자는 우리가 투자한 티모스는 터치패널 회사로 3D 프린터와 전혀 상관없다며 괜히 테마주로 엮이면서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레이저 가공 절단기를 생산하는 한광이 3D 프린트 테마주로 엮여서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렀는데요. 당시 3D 프린트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시가총액이 500억 원도 안 되는 한광의 대차 잔액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반짝 상승하던 주가는 오히려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기존 주주들의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3D 테마주의 편승에서 자사 홍보에 열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무기 기업체인 신도리코는 미국의 3D 프린트 제조사인 3D 시스템즈의 3D 프린터 큐브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신도리코 주가는 2.8%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증권사의 한 스몰캡 팀장은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면서 투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내 상장사 가운데 아직까지 3D 프린터를 통해 매출로 연결되는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띠면서,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 한 2,4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던데요. 자, 향후 흐름에 대해서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던가요? 네, 키움증권이 내년 국내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에 고점이 2,000에서 2,300에서 2,4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고, 저점은 1,900포인트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초기 국면이 내년에 국내 증시에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는데요. 키움증권은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고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동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어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쏠려 있다며 앞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점차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도 내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2014년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되겠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 초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유동성의 위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과 장기 성장성 매력이 높아서 외국인 매수세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무디스나 피치보다 한 단계 낮은 S&P의 한국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경우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소식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분당 KT 본사와 서울 서초사호,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과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서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 에드몰과 OIC 랭귀지 비주얼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경제와 고용시장을 떠받쳐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매슈 서코스타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5일 발표 예정인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7%, 연율로는 3%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고용과 일자리 증가로 소비자 신뢰와 민간 소비가 늘었고 외채에 대한 노출이 비교적 적어 자본 유출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개선으로 중국과 북미, 유럽 등지의 수요가 늘어 한국 제조업체들도 고비를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특급 호텔 등을 갖춘 대형 복합 리조트가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 인근에 들어섭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2017년 1월까지 1조 9천억 원을 들여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착공하는 리조트의 대지 면적은 축구장 47개와 맞먹는 크기이며 2017년 인천공항 근처에 개장하는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700실 규모의 특 1급 호텔, 공연장, 쇼핑몰 등입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예정대로 2017년 문을 열면 국내 1호 복합 리조트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역대 최장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주식 보유 비중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총 1,325조 원 중 외국인 보유액은 439조 원으로 33.1%에 달했으며 보유 비중은 6년 3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6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연일 최장 순매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선사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한 현대글로비스가 35일간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현대글로비스는 22일 전남 광양항 사포 두푸드에서 입항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테나 해운의 유조선을 빌려 지난달 16일 러시아 우스트루가 항에서 나프타 4만 4천 톤을 싣고 북극 항해에 나섰으며 러시아 쇠빙선의 도움을 받아 북극해의 얼음바다를 헤치고 약 15,000km를 항해했습니다. 당초 3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상이 나빴고 결빙 구간에서 쇠빙선의 에스코트를 바로 받지 못해 5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서진희 해수부 해운정책과 팀장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로 가면 40일 이상 걸리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해 5일 이상 단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2위 면세점이 중소기업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에 입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는 김해공항 면세점의 40%를 차지하는 지역에 대한 운영자로 낙찰됐습니다.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는 DFS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듀프리 면세점의 국내 법인입니다. 듀프리는 지난 8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듀프리 토마스 줄리 코리아를 설립해 정부로부터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유통업계는 롯데와 신라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 가운데 해외 기업이 면세점에 입점한 데 대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저축은행 업계를 향한 외국 자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 금융당국이 국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사이에 호주 또 홍콩계 자금이 빠르게 저축은행들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계 자본이 우리 저축은행들을 많이 노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호주의 모기지 전문회사 페퍼와 홍콩계 투자회사 SC로이 등이 저축은행을 이미 인수했거나 임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퍼는 지난 16일 금융위로부터 웅진계열 늘푸른 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승인안을 의결받았습니다. 페퍼는 2001년 설립된 주택담보대출회사로 자동차 대출과 장비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저축은행은 어제부터 페퍼 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습니다. 홍콩계 사모펀드 SC로이 컨소시엄은 일찌감치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 사모펀드입니다. SC로이는 앞서 저축은행 출신이 설립한 ULP와 손잡고 지난 5월에 있던 예선저축은행의 인수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SC로이 ULP 컨소시엄이 3만 기업 계열인 신민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던가요? 금융당국은 외국계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계 자금이 아닌 외국계 자금이 예금기관을 인수한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91개 저축은행 중 50여 개가 순손실이 나는 상황인데요. 저축은행 업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물매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늘푸른 저축은행을 인수한 페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퍼는 금융당국을 향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바닥을 친 한국의 모기지론에 투자하면 수익성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시될 수 있는 신용대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계 자금은 우리 대부업계 등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일본계 자금도 여전히 저축은행업에 관심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계 오릭스 저축은행은 최근 스마일 저축은행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조만간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자산 부채 이전 방식, 즉 P&A 방식으로 스마일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옛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이 이름을 바꾼 SBI 저축은행은 올해에만 쏟아부은 돈이 유상증자로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업계 예상과 다르게 손을 털고서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SBI는 내년 3월까지 추가 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신해저축은행은 올해 들어서 옛 솔로몬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에서 각각 3천억 원,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자 대출 채권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신해저축은행은 앞으로 적정 가격에 채권 매물이 나온다면 더 사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저축은행을 인수할 주체는 없는 건가요? 국내에도 인수자가 남아있긴 합니다. 바로 대부업체인데요.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긍정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은 이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물론 지난달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바로 저축은행 인수 시 연 20%대 금리를 유지할 것과 대부 자산을 줄여가도록 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부업계는 뻔히 순이익이 나는 사업을 접고 손실만 많이 나는 저축은행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인수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외국계 자본 등 저축은행 인수 주체가 많은 상황이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많은 만큼 대부자산 축소 및 금리 인하 등 인수 조건을 완화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국내 대부업체들에게 조건들 좀 더 완화해주든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든 마냥 어렵기만 한 저축은행 업계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매 유통업의 성장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발간한 2013년 유통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국내 소매 유통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편의점과 인터넷 쇼핑이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와 전문 소매점은 후퇴했습니다. 소매 유통업 성장률은 2010년 6.7%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엔 4.5%, 지난해 2.3%까지 떨어졌으며 올해에는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계 제약기업 로슈와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관한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은 현재 건설 중인 제2공장을 비롯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소재 바이오 플랜트 2곳에서 로슈의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세계 1위 바이오 제약기업인 로슈그룹과 전략적 생산 협력 계약을 맺게 됐다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 세계적 리더로 도약하려는 삼성의 중장기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업체들이 원유가 인상분을 반영해 우유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대형마트들도 자체 브랜드 우유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오늘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PB우유 제품과 관련 품목 가격 인상을 7에서 15% 정도 단행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원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되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커피숍, 제과업체 등에 공급되는 제품과 커피, 빵 가격도 조만간 오를 전망입니다. LG U+는 자사 유무선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존 요금 할인 혜택과 장기 할인 혜택을 모두 제공하는 장기가입 고객 할인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LG U+의 모바일 2년, 인터넷 3년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유무선 합산 이용 기간이 7년 이상이면 7%, 10년 이상 10%, 15년 이상 15%를 각각 할인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정 할인을 포함해 기존 요금 할인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LG U+ 고객이면 요금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